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만납니다. 불금의 남자 민동기 미디어 오늘 미디어 문화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큰 비가 와서 아무래도 폭염이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면서 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드디어 예. 이 땀이 좀 덜 나겠구나.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 예. 오늘 저녁엔 좀 나름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하나만한 멘트 무슨 철학과 사유가 담겨 있는 우리에게 철학과 사유보다는 예, 맞아요. 그 새끼 같은 새끼만 보면은 철학과 사유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네. 요즘 그 새끼에게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한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니까. 은근히 기대하고 들을 거 아니야. 자기 이번에 또 무슨 얘기로 날 씹을까? 어? 요즘은 아마 본인이 좀 위협을 느낄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극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잭 니클라우스 우산 2종 세트,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가 인쇄된 세상에 1,500개밖에 없는 우산을 드립니다. 방사능 제로, 친환경 건강식품 금멸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멸치 500g을 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상품을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리 정관용 형님이 MBC 그러게요. 100분 토론에 또 이렇게 MC로 웬일이야 도대체 이게? 저도 그래서 예. 네. 처음에는 예. MBC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형식을 갖춰가지고 예. 쏟아지는 비판을 좀 우회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조금 봐야죠. 100분 토론은. 근데 뭐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관용이 형님은 원래부터 아주 잘 오잔 듯한 중립이기 때문에 네. 지난 정권 때의 이명박 정권 그 끈아풀들한테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잘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라서. 그렇죠. 자기 편에 안 서서 그게 자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참 의외입니다. 우리 관용이 형님. 하여튼 뭐 과거에 MB 정권 때 잘렸던 분들이 그래도 방송에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다행이고 우리 김미화 누님도 그렇죠. MBN 네, 방송을 MC로 맡으셨죠.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미화 누님이 또 얼마 전에 홈이라는 카페를 용인에 또 내셨어요. 그래요? 예. 한번 좀 우리 같이 놀러 가 보도록 하죠. 네. 공사하는 현장까지 내가 갔는데 네. 그 일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전에 그 4월 초쯤에 우석훈, 선대인, 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식구들하고 해서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꼽사리 멤버. 그렇죠. 또 우리 황덕창 작가까지 해서. 네. 근데 참 김미화 누님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타고난 방송인이면서 타고난 어떤 그 인간미가 넘치는 출중한 그런 분이다. 따뜻함이 배어난 방송하면 또 김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칭찬의 그 장으로 이걸 이끌어간지 모르겠네. 아니 왜냐하면 예. 이번 주에 예. 이 방송의
복귀하시는 분들 예. 소식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렇죠. 특히 그 국민 TV 예. 노종면. 우리 종면이 형님. 네. 우리가 정말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저 혼자만으로는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네. 조상훈 선배하고 같이 네. 가가지고 또 이렇게 노 선배를 모셔오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어느새 그 친노 세력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 노종면 선배가 뭐가 다르냐면은 그분이 이제 기자만 한 게 아니라 PD를 또 했어요. 그렇죠. 기자와 PD가 뭐 크게 다를 것 같아 보이지만 크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PD적 마인드는요 또라이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또라이적 기질이 없으면 PD하기 참 쉽지 않아요. 스탠다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이게 적응하기 힘든 분야가 그렇죠. PD인데 물론 이제 우리 노종면 선배가 또라이란 얘기는 아니고 이 또라이 마인드를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 이 돌발 영상에 흐르는 그렇죠. 노종면이 만들었거든. 돌발 영상. 이 돌발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저간에 흐르는 유머 코드, 풍자 해악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PD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려면 창의력이 아주 충만해야 됩니다. 남들이 상상 안 하는 어마어마한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라크 이 전쟁 때 그 포로들을 못 살리고 온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해가지고 라이스에게 강간 발언을 했던 그다음 8년 뒤에 시원하게 조치된 그 누군가를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사람도 PD 출신이고. 아니 뭐 실제로 그렇게 하재?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유머 코드는 역지사지예요. 네. 그 입장과 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거기서 오는 부조화, 거기서 또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거고 뭐 웃자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사안의 위중성,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PD거든요. 역시 그 노종면 선배는 기자면서 또 PD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모시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난 16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개최된 국정원 대선 개입 보도 통제 규탄 및 공정 보도 실천을 위한 언론인 촛불 집회에서 거대한 방송 권력이 권력을 감시하지는 못할 망정 마사지하느라 속칭 빨아준다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국정조사장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실실 쪼개고 빈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방송들이 오늘의 이 현장을 공방이 벌어진 현장으로 보도하겠지. 여야 싸잡아서 비판 정도 하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를 조롱했을 겁니다. 이 방송 환장한 것이 있습니다. CCTV에 환장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CCTV 뉴스가 나와요. 멧돼지도 나오고 잡범들도 나옵니다. 파출소 CCTV 기자가 하나 물어오면 영락없이 9시 뉴스 리포트로 제작해서 방송합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그 수사관들이 분석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진실을 조작하고 국정원 게이트에 진실이 담겨있는 18대 대선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 127시간 CCTV 영상, 오디오까지 짱짱하게 들어있는 리포트로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CCTV는 아직까지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장하는 것도 있죠. 날씨에 환장한 방송들. 이 여름 더위의 진원지가 저 청와대이고
저 새누리당임을 애써서 감추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쾌지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저 도로 뜨거워지는 것은 계란까지 만들어가면서 보여주는 방송이 우리들이 심장에서 들고 있는 이 뜨거운 분노는 애써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해운대에 얼마가 모였느니, 계곡에 얼마가 모였느니, 인파에 환장하는 것들이 피서를 마다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그 더운 날 광장에 나와서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 망치 들고 와서 두드려 부수고 싶습니다. YTN 보도국에 들어가서 전선을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 노종면 선배가 국민TV 네. 진행을 맡아서 그런지 네. 아직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네. 됐나? 뉴스타파에서도 네. 김진혁 전 PD를 오, 그래요? 네. 김진혁 PD가 지금 한예종에 있지 한예종 않나요? 교수로 가 있는데 네. 뉴스타파에 합류를 하면서 예. 코너 하나를 또 맡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풀타임으로? 그 구체적인 형태는 모르겠는데 오. 김진혁의 지식 채널 뭐 이런 코너를 가지고 아유 좋네. 잘 됐네. 우리 저 제가 보니까 주류 언론과 이제 지상파에서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영역 밖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언론인들이 네. 하나둘씩 방송을 맡으면서 네. 볼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그 이른바 대한 언론인 네. 이런 방송들이 기존 지상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백업이 돼야 한다. 그렇죠. 백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웠다 잘렸다. 네. 잘리면 와라. 있다 우리가. 말하자면 매트리스 역할 같은 그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 잘려도 갈 데 있어. 이 마인드가 만약에 있다. 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백업이 된다. 그러면 좋은 인재 뺏기면 안 된다. 또 이런 또 경각심이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 언론인 뉴스타파 또 국민TV가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또 이게 언론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하여튼 좋은 일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자 주류 언론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너무나 여전히 많습니다. 아니 임진택 감사 MBC에 김재철 때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했던 우리 임진택 감사 이 양반들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 감사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최승호 PD, 무슨 이근행 PD, 이용마 기자 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임진택까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 뭐 그냥 당장 MBC에서 지금 조치가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 소환까지 9시 했는데도 뉴스데스크에서도 아마 그 머릿기사로 나갔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임진택 감사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그 오히려 예. 결과적으로 예.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됐을 수도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임진택 감사가 예. 김재철 전 사장 때 감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법인 카드 막 마구 갖다 쓴 거, 그 그렇죠. 눈 감아준 거 아닙니까? 그 지난 7월 때 예. 이게 재임명이 됐거든요. 박문진 감사위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기회에 이 임진택 감사를 재임명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했던 박문진 이사들 예. 책임론을 지금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 얘기가 예. 그때부터 벌써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이 강수를 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문진이 강행을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예. 박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이 강행을 한 거죠. 예. 일견에는 예. 김종국 사장이 예. 정리를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워낙 아시겠지만 우리 종국이 형님께서 예. 박문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장겸이 형, 재홍이 형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금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입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종국이 형 이상해. 종국이 형 이런 분이었나? 너무 왜냐면 이게 아니 사장이 너무 리더십을 한 말이에도 캐릭터가 강한 분인 건 분명한데 예.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내년 2월까지밖에 임기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좀 세게 나가서 그 우리 가카의 레이디 가카의 더 눈에 들고 뭐 그렇게 해서 다음을 또 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소극적으로 나와? 이러면 가카가 다음에도 쓰시겠나? 왜냐하면 종국이 형보다 더 강한 톤으로 나가는 두 분이 있거든요. 장겸이 형. 장겸이 형하고 재홍이 형이. 권재용도 그렇게 세게 나가요? 그럼요. 지금 실세가 종국이 형님이 아니라 재홍이 형님과 장겸이 형님이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MBC에서. 야, 쌍두마차. 아니 우리 저 종국이 형 왜 그래? 이거 참. 우리 종국이 형이 그 MBC 사장 될 무렵에 우리 또 미디어 토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또 틀었던 그 김종국의 노래 발끝까지. 그 노래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군요. 그 장겸이 형의 그럼 무한 드라이브에 대해서 그 좀 제동도 안 걸고.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 최소한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더라도 경쟁자는 좀 짓밟아야 이 보수의 공식 아닌가? 그게 그만큼 김종국 사장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거죠. 김종국 그 한번 기자 아니에요? 기자 출신. 그렇죠. 기자 출신이 그 저기 누구야? 지금 KBS 사장 길환영. 그 양반은 PD 출신이어서 네. 그래가지고 기자의 기반이 없어서 뭐 임창건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말하자면 도와달라고 한 건데 네. 이 사람은 기자인데 왜 그래 도대체? 기자인데도 지역사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예.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 본사에 남아 있으려고 그 MBC 간부들이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아니 그 경남 MBC 가기 전에 네. 엄기영 사장 때지요. 그렇죠. 그때 그 양반은 저 기획조정실장을 했었는데. 조정실장을 했었죠. 예. 그때 그 뒤부터는 물론 출창 지방사 사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때 예. 이 경남 MBC 통합을 주도를 했고, 이른바 그 칼을 좀 많이 휘둘렀죠. 예. 그래서 인심을 많이 잃긴 잃었어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워낙 지금 권재용 본부장하고 김장겸 보도국장이 예.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보도국 기자들이 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보도국 다수 기자들은 두 가지 좀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패턴? 하나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래서 상대를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국 기자들의 이 별다른 액션이 없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의 전횡에 대해서 예. 별다른 액션이 없고 침묵하고 있는 거를 이 두 사람은 암묵적 동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엄청난 착각이다 그거는. 예. 어마어마한 징계의 칼날이 아직도 막 난사된다면서요, MBC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부딪히고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런 광폭의 이런 그 행보를 차단해야 될 노조는 어떻게 하느냐. 아는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 얘기 들으면. 노조가 도리어 그 직원들한테 너무 회사를 상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왜냐면 각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감봉 혹은 정직 잃어버리면은 노조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조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행동하십시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설을. 뭐 그런 얘기도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 그 발언의 기전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워낙에 김장겸과 권재용이 상식을 벗어나는 인물이다 보니까 어떤 싸움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보도국의 수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좀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이럴 선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노조의 기본적인 전략이 제가 보니까 내년 2월을 전후해서 조금 그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월쯤엔 뭐 거사를 하시겠다. 2월쯤이면은 그 2월에는 김종국 사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임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김종국 사장과 장겸이 권재용 본부장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잠깐 지금 얘기를 또 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인사가 났어요. 보도국 인사가. 그 유명했던 2580의 심원택 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글쎄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원래 그거는 예정이 돼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워낙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 사람 교체, 심원택 부장 교체는 기정사실이었는데 예. 김종국 사장은 좀 더 중폭의 보도국 간부들 교체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을 몇 번 시켰어요. 권지용 본부장과 김장겸 보도국장이 가져온 인사안을 가지고 좀 더 변화의 폭을 좀 줘라. 이렇게 백을 시켰는데 예. 거의 그대로 갔어요. 두 사람 원안으로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관계인데 예. 내년 2월에 만약에 김종국 사장이 연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본부장과 국장 반드시 바꿉니다. 아, 당연하지. 그렇죠. 네, 연임됐을 때는 제 1순위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럼 우리는 이 종국이 형이 재임되기를 바라야 되는 건가? 지금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고 MBC 노조도 그게 차선은 아니지만 차악의 선택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타이밍, 그런 전략을 현실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노조는 그렇죠. 종국이 형 위원님으로 지금은 너무 카운터 파트너 상대도 안 되는 아주 골 때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조합원들로 하여금 예. 톤 다운을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싶더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네. MBC 노조의 진정성을 의심하면 너무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MBC에 종사하시는 분들 싸우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세게 싸우시고 잘리십시오. 저희가 다 모시겠습니다. 복직할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국민TV가? 네. 아, 정말 좋은 언론사야. 예. 아니 그러려고 국민TV가 태어났어. 그렇죠.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밥줄이 끊겼습니까? 20명이 넘었죠? 아우 그때 그것 때문에 정말 예. 난리였죠 난리. 자, 그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쫄았죠. 그 쫄고 접었어요. 네. 사실 뭐 돌직구 얘기해서 쫄았습니다. 대다수 난 그거 보고 말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좀 배웠다는 또 행동한다는 이런 언론인들이 여기서 접나? 난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역시 생활인이고 또 노동자고 하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인 특히 그 방송사에 재직하는 분들 보면은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언론인들이 저항하던 시절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언론인, 신문 기자, 뭐 방송 PD들이 월급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쉽지가 않은 거야 직장이. 네. 뭐 월급 때문에 내 양심을 접고 뭐 또 기세를 뭐 꺾고 이런 거 없이 이 생각대로 행동대로 생각대로 양심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 그동안 해왔던 소비 패턴도 있고 네. 살아온 어떤 삶의 그런 그 뭐랄까요 양식들도 있고 네. 그러한데 갑자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트라우마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예. 방송사들 특히 일부 그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예.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예. 언론인들의 연봉이라든가 월급이 예. 중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지 절대로 그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받는 월급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두환 때 막 올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야. 그때는 언론인들이 논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월급이 오름으로써 자기가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그 범위가 좁아졌다는 생각들을 잘 안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오늘도 월급이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미디어 오늘이요? 예. 아니 무슨 그건 아니에요. 미디어 오늘이 월급이 많으면 절대 이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월급이 많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 많잖아요. 절대 고민이라든가 그렇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득권으로 편입이 되는 거거든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조중동 기자들이 그 개별적으로 만나면 또 이 양반이 조중동 그만두면 맨정신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중동에 있는 한 그게 이 월급에 묶인다니까 사람이 양심이. 아니
한 달 조금 예. 말 잘 듣고 자기 양심 조금 찌그러뜨리면 매달 말일에 찍혀오는 통장에 예. 그걸 보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언론인 월급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 물론 기본적인 생활에다가 예.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월급 돈 정도는 받아야 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방송사나 예. 조중동 이런 데서는 예. 너무 많이 언론인들이 지금 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인식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또 비굴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전혀 엉뚱한 그런 이야기로 흐르다가 그래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 동아투이 선배들을 만났어요. 네. 저희 국민TV가 추진할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10월 24일이 동아투이 그렇죠. 예. 기념일입니다. 네. 1974년 10월 24일. 그래서 12월에 그 백지 광고 사태가 난 것이고 그 이듬해 75년 3월에 이 동아일보 사주가 결국 박정희 정권의 무릎을 꿇고 그 기자들을 PD들을 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기 정부에서 해고하는 인원에 더 많은 인원을 내쫓은 게 동아일보인데 그 동아일보 그 백지 광고 사태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의 그 썩어 빠진 동아일보는 그 역사마저도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기자들 왜 잘라 도대체? 그렇죠. 기자들 잘라놓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동아투이 선배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특한 얘기를 했죠. 제가 생각해도 무슨 얘기냐? 아니 우리 시대에 뭐 정부에 대항한다, 맞서 싸운다. 이거는 그래도 박근혜가 무슨 그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4년 반 후면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권력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맞서 싸우고 뭐 정부 비판한다는 건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선배님들 앞에서는. 왜냐 선배님들은 박정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투쟁을 하셨는데 밥줄이 끊기셨고 뭐 언론사가 많았던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 아무랬던 시기에도 그렇게 맞서 싸우신 선배님들은 정말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한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주 맞는 얘기를 했다. 당시에 우리로서는 야 박정희 네가 나보다 나이 많지?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다. 네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슬프고 암울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박근혜가 죽는 날까지 대통령 한다고 쳐봐. 그 박근혜가 나보다 일찍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안 싸워. 아우 참.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동아투이 선배님들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동아투이가 내년에 40년이 됩니다. 네. 벌써 40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서글픈 얘기, 마음이 좀 짠했는데 모이신 선배님들 보면 백발이 성성하시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이야 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들이죠. 동아투이 0으로 끝나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해는 40년이 마지막 아니냐. 지금으로부터 11년 뒤인 50년 때 그렇죠. 여기 며칠이나 살아있겠냐.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네. 오래 사셔야죠. 그렇죠. 박근혜보다 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래서 저희 국민TV 라디오가 제가 아직 제가 구상 중인데 국민TV 라디오가 74년 10월 28일을 이제 39년 지난 시점인 2013년 10월 24일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국을 DBS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아방송 DBS. 그걸 어떻게 만드는? 네? 그걸 어떻게 아니 라디오니까. 로고송도 만들고 콜사인도 전부 다 여기는 DBS 동아방송입니다. 해가지고 해직됐던 선배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기자였던 분은 리포트하고 PD였던 분은 제작하고 아나운서였던 분은 진행하고 그래서 1974년 10월 28일에 편성표대로 방송을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물론 아직 편성표를 보지 못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활동하셨던 분이 살아 계신다면은 그렇죠. 모실 수 있겠지만 살아 계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뭐 또 대체 인력을 또 써야 되고 또 동아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중에는 뭐 오발탄 뭐 이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재현해보고 그럴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이래서 좋은 거군요. 그렇죠. TV를 하려고 해봐. 그 힘들죠. 라디오에서 삼국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 TV로 삼국지를 구현한다? 적벽대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지금 임진택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건가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마 비리 여부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캐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그 감사원이 MBC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내놔라 했는데 임진택 감사가 자료 못 내놓는다.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감사가 딴 데도 아니고 공영방송의 감사가 공영방송을 감시하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내놓는다? 아니 그만둬야지 그럼. 아니 그만두는 것도 그만두는 거지만 아니 MBC 감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MBC 사장과 경영진의 경영활동이라든가 비리 이런 건 없는지를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감사원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MBC 감사실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야죠. 근데 발표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감사원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검찰을 고발할 수밖에 없고 설마 이걸 검찰이 소환하겠느냐 이런 좀 전망이 나왔었는데 검찰이 소환을 하더군요. 그렇군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료를 안 내놓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왜냐? 이 임진택 감사는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MBC 경영 관련 자료, 법인카드 관련된 자체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와 관련돼서는 엄청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돼 왔었거든요. 이거를 까야 되는데 이걸 계속 거부를 하니까 제대로 감사를 못한 거죠. 감사원에서도. 이 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김종국 사장 입장에서 지금 바지 사장이라는 지금 얘기까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쳐버려야 됩니다. 정말 박문진에 뭐 어떻게 하든지 박문진으로 뭐 요구를 하든지 아무튼 이 건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연임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종국이 형 연임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분명히 연임을 하려고 할 텐데 이런 어떤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세입니다. 아니, 뭘 해야 재임을 그러니까. 하든 말든 하지. 뭐 하는 게 없는데 누가 재임을 시켜줘. 재웅이 형하고 장겸이 형 눈치 좀 박문진 눈치 좀 그만 보고 좀 목소리를 낼 땐 내야죠. 종국이 형 왜 그래. 아니 이대로 그냥 완전히 장겸이한테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끝나고 싶나? 지금 저 새누리당 의원들은 방송 3사 중에서요. MBC가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MBC가 지금 이뻐 죽겠어요 지금. 자, 그래 하여튼 뭐 우린 또 장겸이 형을 또 너무 욕할 수 없는 게 장겸이 형 덕에 또 국민TV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봐, 헷갈려봐. 그러면 조합원이 절대 안 늘거든.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욕을 좀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져. 어디 저 보도국장실 가서 감사패라도 감사패. 아유, 감사패 드리려고 갔다가 또 고소당할까봐. 고소당. 아, 우리 이제 임진택 감사 기사가 조수경 기자가 썼구만.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잘못 걸렸어. MBC 소식 출입한다고 해야 정보를 넣나? 이렇게 그렇지 밖에서도 않습니다. 뉴스 찾습니다. 우리 네. 조수경 기자. 네. 자, 다음 소식. 이게 사실 뭐 또 제가 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예. 일부 KBS 간부에 대해서 예. 거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번 주에 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였어요. 근데 여기서 오간 심의위원들 간의 그 설전이 예. 너무 진짜 수준 이하여서 아 이거 어느 한쪽 아니면 양쪽 다? 한쪽이죠 당연히. 이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권혁부 위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네. 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나 특정 시민단체 출연자들이 9시 뉴스 편집이나 제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KBS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독립성이 해쳐지면 옴부즈맨 프로가 그걸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방송한 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 말 속에 꼬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더 웃긴 게 뭐냐면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이 팩트냐? 팩트가 아닌 방송을 하고 있다. 그건 개인의 신념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원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이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예.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입증할 수 있느냐? 이 패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증도 안 된 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갔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날 그 KBS 바뀐 그 간부가 있습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이름이 이재숙 시청자국장. 그 사람 기자 출신 아닌가? 아마 기자 출신일 겁니다. 맞아. 네. 기억나. 그 스포츠 LA 올림픽 취재도 하고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국장으로 저번에 그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거는 아무한테도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이 취재를 허완 기자가 했는데 허완 기자가 워낙 어이가 없어서 기사에는 반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준 내용인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디어 오늘 기자가 꼭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KBS의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이 비평을 통한 프로이기 때문에 미디어오늘 기자와 나와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분이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사평론가를 하시다가 미디어오늘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묘한 시점에 출연을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도 미디어오늘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좌쪽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니냐. 진보 성향이더라도 조금 더 중립적인 분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완전히 자기들끼리 허완 기자가 이거 취재를 했는데 예. 이게 수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선배, 이게 도무지 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할 수가 없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게 본인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과연 알고 이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편만 출연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문제 안 되게 잡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안 되게 얘기하려다 보니 자기들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 KBS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 주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해프닝?
그 인천 지역 사업소에 근무하는 신아무개 예. KBS 직원이 있습니다. 예. 경영본부 산하에 있는 이제 직원인데 예. 지난 그 8월 초에 열린 KBS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 있거든요. 예. 그 사내 게시판에 예. 촛불 집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예. 그것 때문에 징계위에 해부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대요. 왜 이런 글을 올리느냐?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본 일부 KBS 간부가 이런 글을 올려? 이래가지고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고 징계위 회부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미디어오늘도 취재에 들어가고 예. 새노조 이런 데서도 문제를 삼을 기세를 보이니까 네.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습니다. 예. 길황현 사장이 네. 담당 부서 간부를 불렀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너 왜 이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드냐? 없던 일로 해라 좀. 웬일이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글을 하나 올린 거 가지고 예. 징계위에 해부할 정도면은요. 예. 지난 주말에 예.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이 예.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예. 엄청나게 KBS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글을 말을 쓴 한 것도 거니까. 아니고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예. 안 거죠. 더더군다나 이 징계위 회부될 것으로 예정이 됐던 이 직원이 예. 아버님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회사 복귀를 하자마자 네. 징계위 회부 통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KBS 내에서 그 여론이 좋겠습니까?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욕을 그 부서장을 욕을 하겠어요? 다 사장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하는 사장도 딱 알고 부른 거죠. 너 왜 시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오버를 해가지고 지금 KBS는요. 예. 밑에 그 직원들 간부들이 예. 알아서 충성하려는 과잉 충성이 더 문제예요 지금. 인간들 정권 초기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정권 첫 해에는 그래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빨가벗고 뜁니다. 조금이라도 좌성향이 드러나면 잘라야 하고 징계를 먹여야 하고 심지어 직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그냥 속닥속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풍토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이게 좀 비참한 거죠. 아주 비참합니다 지금. 참, 네, 뭐 저기만 얘기하면은 그 방송사만 얘기하면은 참 답이 안 보이네. 그렇죠. 하고 예, 그래요. 희망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 방송사에 계신 분들. 거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들이받고 오세요. 예, 잘 모시겠습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SBS는 그동안 참 그래도 KBS, MBC 망가지는 동안에 나름 기본을 지키다가 그렇죠. 이번에 또 이 그래픽 하나로 아주 한 방에 훅 가게 생겼어요. 예. 아직까지도 이게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TV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반 얘기는 그 사건하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진 올라온 그 방송에 나간 이후로 파문이 커지고 나서 심의실에서 아마 뭐 직원 게시판에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과 관련한 뭐 공지를 했나 봐요. 직원 게시판.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 근데 그걸 캡처한 것이 일베 게시판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SBS 내부에서 심의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착수했다라는 글을 이제 내부 사내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그대로 일간 베스트에 한 2-3시간 후에 올랐어요. SBS 사내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 일베에 2-3시간 만에 그대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내 게시판 로그인을 해서 접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SBS 직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캡처해서 올린 사람이 SBS 직원인지
혹은 그 캡처해서 올린 사람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과 유관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과 무관하더라도 우범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김성준 앵커가 아주 통렬한 어조로 반성하는 그렇죠. 그런 클로징 멘트를 해서 또 놀라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예. 이게 계속 그 의도성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뭐 김성준 앵커라든가 네. 박선영 아나운서는 자기 트위터에다 이제 반성의 글을 올리고 했던데 그 사람들이 뭐 SBS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방금 최민희 의원도 얘기를 했고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SBS에서 만약에 예. 걸러지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요. 예. SBS가 진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야 돼요. 이거는 네. 감추기에만 만약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걸 나가게 됐는지가 정말 단순 실수였는지 예.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게 체크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SBS가 이제 해결해야 될 몫이고요. 제가 또 다른 하나는 이 영상 편집하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입니다. 계약직들. 예. 근데 이 업무 환경이나 노동 강도가요. 굉장히 열악해요. 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 저는 자체적인 진상조사와는 또 별개로 예. 이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도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조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조명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정규직 아닌가요? 정규직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근무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가 안 되면서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SBS가 솔직히 지금까지 예. 이 KBS, MBC가 망가지면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형성을 해왔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가려면은요. 예.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 진짜. 이거 한 번만 더 터지면은요. 정말 SBS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스스로 일배를 그만두는 게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게 낫죠. 예. 아니 이런 거야. 물론 이제 시국 인식을 새누리당 지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어린이를 뭐 성적 대상화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여성들을 비하하고 그렇죠.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거는 이 사회에 그 공존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KKK 세력 또 네오나치 이런 놈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똘레랑스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뭐 또라이 짓도 꾸준히 하면 뭐 인정한다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다가 골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배 문제와 관련해서 SBS가 아주 처음에는 사과를 아주 세게 하고 있어요. 사과에 그치지 않고 예. 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명백하게 좀 밝혀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지난주에 우리가 이 조선일보에 이 신규 통신사 유료화. 진출 속보가 있어요. 예. 속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게 속보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 네이버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100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예.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100기를 든 건 맞아요? 100기를 들었다기보다는 그런 평가는 너무 좀 단정적이구나. 100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예. 눈치를 보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눈치와 물밑 딜. 워낙 그 조중동의 요구가 거세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중동이 이 네이버에다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연합뉴스 빼라? 연합뉴스 빼라는 거는 예. 진짜로 연합뉴스를 빼기를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조중동의 컨텐츠 유료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네이버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겠지. 둘 다겠죠. 둘 다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네이버가요. 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이버 뉴스 일부 콘텐츠 유료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가면은 뉴스를 다 공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공짜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부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내는 콘텐츠를 일부 유료화. 이 콘텐츠는 유료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기사를 네이버로 송고할 때 네. 이거는 뭐 유료 콘텐츠다라고 이렇게 보내겠죠. 그럼 네이버가 그거를 뉴스 노출을 시킬 때 결제 시스템을 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 누가 봐? 누가 돈 내고 봐 그거를? 근데 그게 특히 조중동 콘텐츠를 안 보고 말지.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글쎄 나는 지금 수많은 뭐 기사의 양태들이 있지만 조중동 기사를 돈 주고 보라면 안 보지. 저도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예. 아니 그 솔직히 그게 좀 그런 게 일단 종이 신문도 보면은 독자들의 구독료가 그렇게 큰 수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의 한 80%가 광고인데 광고죠. 광고는 왜 생기겠어? 그만큼 보는 사람도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몇 푼 그 독자들 그 구독료 받는다고 스스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아, 그거 완전 난세스인데. 근데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예. 만약 조중동이 뉴스 유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이렇게 부분 유료화 이런 거는요, 솔직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결국에는 콘텐츠 유료화를 하려면 건건이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유료화는 아마 월별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요. 계산을 하게 만들 거라고요. 예. 그러면 뭐 아이디를 부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강매 논란일 겁니다. 강매? 조선일보 김용민 PD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독자 중에 누가 조선일보 그 기사를 돈 주면서 유료화로 그 결제를 하면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 콘텐츠를 다 돈 주고 보게끔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언론사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더 넓을, 선택의 그 수가 더 클 조중동에게 수익이 주로 집중되게끔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중동이 콘텐츠 유료를 할 때 그 유료 결제하는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강매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기업 홍보실, 예. 관공서, 예. 그걸 연 단위로 계산해라 이렇게 예. 해가지고 거의 강매를 해버리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선일보가 만약에 유료화를 통해서 콘텐츠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상당 퍼센테이지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인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선택될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그렇죠. 그러나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다가 또 광고주한테다. 자, 일부 기업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일진 기자들이 자, 우리 뉴스 콘텐츠 유료화하는데 좀 해주시죠. 그럼 그 거부할 관공서나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 네이버도 좀 어느 정도 떼어 먹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네이버도 사실 뭐 막연히 거부할 이유도 없네. 아, 그렇죠. 네이버가 조중동 비롯해서 한경, 매경, 한겨레, 경향 7개 매체에 유료화를 지원해주겠다. 우리 뉴스 플랫폼을 활용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우리는 돈 안 받겠다 이런 언론이 나와가지고 조중동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네이버가 우리는 그렇게 되면 또 조중동이 또 그런 언론사 허용하면은 또 조중동이 힘들어 굉장히 압박할 것이 분명하니까 조중동 차원에서 그런 무료 콘텐츠는 못 들어오게 하라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네이버 안 가지. 그렇죠. 유료화가 어떻게 이 뉴스 시장에서 뉴스 공급 시장에서
어떤 여파를 미치느냐에 따라서 조중동의 전략도 달라지겠죠. 근데 초반 형태는 유로화가 그게 이쪽 전문가들은요. 예. 그게 성공하겠어라는 전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조중동으로서는 성공하게끔 노력할 만든다는 것이고. 거죠. 예. 그게 무슨 방식이 동원되겠느냐. 강매 형식으로 아.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예. 막 그렇게 밀어붙인다. 민동기 부장 보시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실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때 되면은 뭐 언론사 차리해야 되겠네. 국민 TV가 그렇죠. 무료 콘텐츠로 해가지고 여러분 조중동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돈 내야 하는데 그 돈 내고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프리미엄 서비스 해가지고 차별화를 기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콘텐츠가. 예. 근데 우리 그 국민들이 그 뉴스 콘텐츠는 돈 주고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들을 워낙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여하간 이 조중동이 안 되는구나 이 스스로 마루타가 될 가능성이 스스로 검증대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근데 사실 들고 뭐 스스로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사실 뉴스 콘텐츠 유료화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많거든요. 지금 모든 뉴스를 무료로 보는 게 지금 이런 한국적 상황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고민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예. 조선일보 뉴스 콘텐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뉴스 짧게 하나 있는데요. 짧게 하나. 김장겸 보도국장이 김장겸 다시 나온 김장겸. 다시 나온 김장겸. 예. 지금 MBC 영상 취재 기자들이 예.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영상 취재 기자라면 카메라 기자. 원래 그 리포트 끝날 때 예. 영상 취재 어떤 기자라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이 나오죠. 근데 장겸이 형님께서 네. 이거 왜 나가? 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자기는 그렇게 영상 기자 덕 받고 그렇게 해서 리포트 했고 아니 그거는 영상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의 노동이 반영된 그 결과예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뭐 자기 과시 같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촬영한 화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럼요, 당연하죠. 그 일반 기자들은 그 뭡니까 스탠딩해서 어디 뉴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촬영 기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자막이 한 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안 된다. 지저분하다.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특히 이 맥락이 있는데 그 카메라 기자들이 MBC 파업할 때요. 예. 가장 선봉에 섰던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이 예. 어떻게 했느냐 파업 끝나고 나서 예. 원래 영상 취재 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팀으로 하나로 모아놨거든요. 이걸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부 소속 카메라 기자, 그 기자로 들어가 있어요. 정치부로. 사회부 카메라 기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못 모이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니까 영상 취재부 기자들이 뚜껑이 열린 거죠 지금. 좀 졸렬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겸이 형님께서. 예. 자, 이 김장겸 국장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분들이 말로가 계속 좋지는 않았는데 장겸이 형도 그렇게 될지는 뭐 한번 지켜보죠. 민동기 부장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